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버풀과 비아레알의 경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게 리버풀 입장에서 뭐 스코어만 봤을 때 손쉬운 승리였어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전반에는 공격이 뜻대로 풀리진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역시 클롭의 후반전 매직이 있었고 전반전, 후반전 다 통틀었을 때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축신 티아고 알칸타라.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약간 이런 그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진도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티아고 있잖아요. 양말 되게 짧게 신잖아요. 맞아요. 신가도 살짝 튀어나와서.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막 풋살 차고 막 공 차고 하니까 진짜 존나 멋있거든요. 그게 되게 깐지 스타일이야. 스타일 자체가. 근데 이제 티아고가 아무래도 이제 부상도 좀 잦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못 보다가 최근 후반기 들어서는 저는 진짜 축신 모드, 약간 월클 모드가 티아고 부상 없으면서 그래도 자주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근데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티아고 알칸타라의 뭐 아주 빛나는 퍼포먼스. 기록을 먼저 좀 얘기 드리면 티아고 알칸타라가 폼목 기준으로 패스 103에 패스 성공률이 96%. 저도 그 패스 성공률 봤거든요. 이게 뭐 삼선이나 센터백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배급해주고 전진 패스 넣어주는 선수가 96%.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롱패스 9회 성공률 100%. 롱패스는 다 했나? 다 성공했었구나. 롱패스 전부 다 성공으로 찍혔더라고요. 가로채기 5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탯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찍힌 선수 아니면 웬만하면 이런 스탯을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거든요. 솔직히 이런 스탯만 두고 이 선수 어디 포지션에 있는 선수일까 하면은 나는 그냥 이거 원플란치 쓰는 선수구나 이럴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짜 이거 티아고가 지난번 우리 킹과 티아고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스탯을 볼 때마다 좀 경이로워요. 진짜 롱패스 다 성공하고 패스 많이 싫어하는데 다 성공하고 이러니까 되게 놀라운데 티아고 알칸타라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탯을 이번 경기에서도 찍었고 그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티아고 알칸타라는 핵심이다. 그리고 티아고 이외에도 수비에서의 코나테의 어떤 공헌도 그리고 후반전에는 파비뉴도 좋은 커팅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어떤 활약도 역시 돋보이지 않았나. 확실히 살라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살라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버풀로서는 역시 좋은 흐름에 보탬이 됐습니다. 경기에 대한 스케치를 좀 해보면 그리고 역시 경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클롭 감독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되게 다른 팀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워할 만한 포인트인 게 선수 교체 딱 해서 선수 교체 타이밍이 늦었네. 근데 그 선수가 골을 넣어. 그러면은 감독 칭찬이라기보다는 야 진짜 저 선수가 해줬다는 느낌인데 클럽은 그게 아니라 선수가 교체 들어가서도 잘한 것도 있지만 감독이 잘하는 것도 큽니다. 이번엔 특히 그런 게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게 비아레알이 16강에서 알레그레 유벤투스를 꺾었고 8강에서 나게스만의 바이에른 꺾었어요. 맞아요. 사실 두 팀 다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래도 클롭의 존재감이 또 그러면서 클롭을 의해서 리버풀의 존재감이 꽤 강하다라는 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비아레알의 수비 스타일은 이전 토너먼트 경기들도 그랬듯이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중앙으로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합니다. 상대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시도를 아예 막으려는 목적으로 측면은 열어주되 우리는 중앙만 막겠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비아레알은 중앙으로 꽤 좁게 서는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저는 비아레알이 꽤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좀 단단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버풀의 경우는 중앙으로 뚫지 못했죠. 워낙 이 비아레알의 경우가 중앙을 강하게 막고 있으니까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강하게 도전을 받고 공간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비아레알이 대신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굳이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리버풀이 센터백 라인부터 막 압박을 해서 맞불을 놓기보다는 좁은 간격을 웬만하면 자기 진영에서 좀 두는 형태로 완전히 내려선 건 아니지만 자기 진영에서 좀 오밀조밀 모여서서 중앙을 막겠다는 의도로 비아레알의 수비 컨셉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딱 포인트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모레노가 못 나온 것도 있지만 미넨과 유벤투스에 비해서 리버풀의 센터백 라인이 비아레알의 역습을 막는데 조금 더 강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더 비아레알이 역습을 더 생각 안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역습하려고 할 때마다 압박에 막히고 또 압박을 만약에 뚫어낸다 해도 후방 센터백에 막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그런 어떤 리버풀의 진영을 아예 넘어가지 못했죠. 자, 그래서 비아레알이 4-4-2를 쓰기 때문에 수비할 때 투톱이 자연스럽게 위치가 상충되는 선수들이 파비뉴랑 티아고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파비뉴와 티아고 쪽으로 투톱이 각을 좀 좁히려는 견제만 했었는데 이것도 강한 압박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이 둘의 플레이를 조금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의 포지셔닝만 있었다. 위치가 상충되기 때문에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버풀의 이제 빌드업 전술을 봐야 되는데 리버풀은
우리 그 프리뷰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네. 파비뉴랑 티아고가 상대에게 견제를 받고 있어도 이외에 플러스 되는 자원이 또 한 명 들어와요. 이게 아놀드 그쵸. 혹은 로버슨. 예. 그리고 만약에 풀백이 안 들어와도 후방에 코나테랑 반다이크라는 이 두 명의 센터백, 마팁이 나올 때 마팁까지 롱패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드필더가 묶여있어도 센터백이 안 와서 롱볼 쭉쭉 뿌려주면 후방에 제라드가 있고 후방에 사비 알론소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리버풀 빌드업을 보면 받게 되죠. 이런 포인트들이 잡혔고 또 풀백들도 들어와서 중원의 수적 우위, 그러니까 파비뉴, 티아고 쪽이 견제받을 때 오히려 옆에서 분산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리버풀은 안 그래도 비아레알이 빌드업에 대한 방해를 거의 안 했는데 그렇죠. 게다가 투톱이 파비뉴, 티아고 쪽을 좀 견제한다고 해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리버풀은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코나테가 물론 이 경기 잘하긴 했는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코나테가 아니고 마팁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랬다면 마팁은 코나테 이상으로 볼을 운반해가지고 그치. 미드필더처럼 전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비아레알 진영에서 리버풀의 공격 숫자가 많아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팁이 나왔다면 본인이 직접 볼을 쭉 끌고 들어와서 핸더슨, 살라랑 어느새 가까이 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랬다면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전반전에는 좀 많이 가졌습니다. 마팁 그 얘기하니까 에버튼전 후반전이 딱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마팁이 드리블 전진 슬슬 하니까 에버튼 입장에서도 막아야 되는 선수가 하나가 더 생기네. 그때부터 이제 에버튼 수비들이 엄청 흔들렸잖아요. 이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비아레알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오늘 리버풀의 압박 자임새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압박을 할 때 간격 조절, 기동력, 그리고 후방에서의 위치 선점까지 다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불안함 없이 정말 편안하게 경기를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대신에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전반전 공격이 조금 답답했던 거. 이 부분만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반에 아쉬운 거는 그냥 후반을 위해서 좀 에너지 비축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리버풀은 어제 경기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경기에 대한 공략법, 클롭 감독이 준비한 전술 때문인데 클롭의 칭찬 포인트 첫 번째가 이 사전 전술에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토너먼트 때도 그랬지만 중앙으로 밀집해서 서 있죠. 그러면 리버풀은 어떻게 이거에 대응했냐면 측면으로 폭을 넓혀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비아레알의 중앙 좁게선 수비에 대해서 파해법을 들고 났어요. 이 측면을 공략을 집중하기 위해서 리버풀이 썼던 전술은 3톱을 안쪽으로 굉장히 좁혔습니다. 살라, 마네, 디아스 다 박스 쪽으로 최대한 밀집해서 다 중앙으로 들어가려는 박스 뒷공간으로 들어가려는 어떤 포지셔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가 중앙 쪽으로 더 쏠리게 되면 풀백이 자유롭죠. 그쵸. 아놀드랑 로버슨이 중앙 쪽에 하프라인 넘어서부터는 중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측면으로 넓혀서 오버래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측면 장악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딱 이 얘기하니까 그 생각 들어요. 상대가 두 줄 수비 내려앉는 팀, 특히 중앙 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런 거 못 뚫는 팀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4-3-3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 윙포어들이 터치라인 근처에 높은 위치까지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풀백들이 거의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서로 패스만 주고받자 하는 게 없어. 맞아. 근데 클럽은 아예 3톱을 중앙으로 붙여두고 풀백들을 완전 그냥 윙포드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측면 지역에서는 풀백들의 관여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핸더슨이 나왔는데 핸더슨은 이 자리를 최근에 뛰었던 나비 케이타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측면 쪽으로 돌아뛰는 동선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비 케이타는 좀 그쪽으로 벌려뛰는 동선은 좀 아쉬운데 핸더슨은 그 동선만큼은 그래도 잘 가져가는 선수다. 전반전 핸더슨의 경기력은 근데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후반전에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핸더슨의 크로스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술적으로 핸더슨이 측면으로 빠지고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핸더슨의 크로스가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해냈다. 이게 선제골이 됐다는 부분은 클롭 감독의 사전 전술 적중했다고 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참 다른 팀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감독을 칭찬하는 뭔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볼 때는 형철이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느끼는데 왜냐면 모든 리버풀 팬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클롭 제발 종신해달라. 2024년까지만 하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안식년 없어야 된다. 맞아요. 쉬지 말고 달려야 된다. 오죽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죠? 만약 살라가 살라 재계약까지 예전에 스캔들 그쵸. 뭐 지금도 끝난 건 아니지만 근데 살라 재계약 조건으로 클롭의 종신 막 이런 계약을 만약에 들이밀었다 그러면 좀 함께 같이 그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재미없다 이건 잘라주세요. 괜찮았어. 아니야. 재미없는 것 같아. 아무튼 후반전 경기력이 최근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처음에는 4강 경기인 만큼 리버풀이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덤벼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레알의 전술을 적응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근데 사실 리버풀의 전반전 공격이 그렇게 매끄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프타임 동안 클롭 감독이 어떤 라커룸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선수들의 에너지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급격하게 살아났어요. 에버튼전도 그랬죠. 그래서 보면 클롭 감독이 전반전 끝날 때 카메라가 클롭 감독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이미 터널 안으로 거의 들어가는 상태에서 뒷모습만 잡히거든요. 매 경기 그래요. 예.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라커룸 대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동안 라커룸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클롭 감독이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유출된 바가 없어요. 예. 비밀이 좀 많이 지켜지는 것 같고 예. 클롭 감독이 그 라커룸 매직을 통해서 이번 비아레알전도 후반전 초반에 선수들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끌어올렸다. 그래서 리버풀이 후반전에 몰아쳤는데 예. 바로 henderson이 상대 자책골 유도한 거, 마네의 골이 터진 거, 그러니까 연달아 빵빵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아놀드 크로스의 로보 마무리 이게 또 나왔어요. 풀백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클럽 사전 전술의 효과죠. 네. 상대가 중앙 좁히고 3톱도 안쪽으로 좁혀서 풀백의 길을 만들어주니까 넓게 이동하는 풀백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그 풀백들끼리 알아서 축구하는 그 그림이 세 번째 골에 나올 뻔했는데 아쉽게도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흐름을 보면 클롭 감독의 라커룸 대화를 통해서 예. 후반전의 기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데 올 시즌 클롭 감독이 후반기에 후반전 경기를 뒤집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후반전에 들어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살아나고 골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기만 보면 FA컵 4라운드 카디프전에 후반전 3골이 나왔고요. 맞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인테르전 여기 그때 찬우 형님이랑 같이 봐서 맞아요. 여기 오른쪽 왼쪽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그때인데 그 찬우 형님 상대로 인테르전 교체 60분의 교체술 이후로 2골. 피르미누가. 네. 그래서 2대0 승리가 나왔죠. 그리고 26라운드 노리치전 0대0으로 좀 답답한 상황에서 공격 자원을 대거 맞아요. 투입하는 형태의 60분대 교체가 들어갔는데 전술이 4-4-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골을 몰아쳤습니다. 자, 27라운드 아스날전. 그치. 아스날이 이거 전반전 경기력이 잘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후반전에만 2골이 나왔고 자, FA컵 8라운드 노팅엄전. 이거는 사실 후반전에도 경기력이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FA 8강전? 네, 근데 결과적으로 조타가 후반전 막판에 한 골을 넣어서 리버풀이 노팅엄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32라운드 맨시티전은 골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거는 골을 조명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후반전에 경기력이 매우 올라왔다. 경기력으로? 이것만큼은 경기력이 올라온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경기고 그리고 지난 주말 34라운드 에버튼전 2골이 모두 후반전에 나왔죠. 맞아요. 이것도 60분대 교체 이후에 바로 오리기 골 그러면서 이제 2골까지 바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클롭 감독이 라커룸 대화 뭐 당연히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교체를 통해서 경기를 뒤집는 능력이 매우 최근에 올라와 있다. 클럽의 용병술이 통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클럽의 교체질이 왜 이렇게 잘 먹혀들고 있는가? 이유를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교체를 감독이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쓰는 재료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의미가 그치. 없어요. 예, 맞아요. 예. 재료가 약간 엉망진창인데 단순히 그 재료 그냥 바꿔놓는다고 해서 요리가 맛있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료가 일단 준비가 분명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올 시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코나테 영입했죠. 그쵸. 조타 영입했죠. 조타는 또 요즘 최근에 잘하고 있고 여기에 조타까지도 중간중간 조커로 들어갈 수 있을게 할 만큼 루이스 디아스가 또 맞아. 후반기에 영입이 되면서 공격진, 수비진 그때그때 운용을 좀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뎁스가 좀 강화가 된 부분이 마팁 건강한 거. 네, 그런 것까지. 맞아요. 코나테 형이 또 영입해도 어쨌든 마티비 건강한 그치. 어떤 보탬이 되죠. 이런 포인트들이 벤치 퀄리티가 좀 좋아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루이스 디아스, 뭐 지우고 좋다 아니면 피르미노도 특정 팀 상대로 강할 때가 은근히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피르미노 왜 이거 에버튼전도 기가 막히게 오리기 들어와가지고 골 넣고 교체 자원들이 그때 준비가 되어 있고 퀄리티가 좋은데 이거는 역시 그래도 그동안 보강이 있었던 포지션의 선수들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과 다행히 올 시즌 리버풀이 그래도 부상 이슈가 지금까지는 덜한 편이에요. 그쵸. 네, 예. 이것도 아마 클롭 감독의 그간의 선수들의 체력과 어떤 상황에 대한 관리 덕분에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제 부상으로 좀 불운한 상황은 피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보탬이 돼서 벤치의 퀄리티가 좋아진 게 역시 효과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클롭의 능력이에요. 교체를 판단하는 능력. 아, 그럼. 그리고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적응을 시키는 그치. 능력, 숙련도가 올라가는 능력, 그 교체 선택하는 타이밍, 선수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역할 부여, 뭐 다 그냥 이거는 클롭의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겠지만 이건 그냥 클롭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확실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클롭이다. 그냥 클롭이다.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 슈팅 19번, 비아레알 1번. 맞아요. 유효 슈팅은 비아레알이 아예 없었고 점유율도 7대3의 구도로 좀 흘러갔고요. 리버풀은 공식전 24경기 20승 3무 1패. 구단 최초, 이거는 저도 몰랐던 기록인데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찾아봤어요. 구단 최초로 올 시즌이 모든 대회 4강에 진출한 첫 시즌이래요. 그렇죠. 지금 FA컵 2위 결승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예. 이거 좀 되게 놀라운 기록이고 만약에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면 최근 5시즌 중 3시즌 리버풀은 결승에 올라갑니다. 레알이랑 붙었던 거, 1718, 토트넘이랑 붙었던 1819, 거, 그리고 이번 시즌이 될 수 있죠. 와. 네.
클럽 부임하고 7시즌 동안 결승 8번째 진출의 사례를 쓸 수도 있어요. 올 시즌만 3번입니다. 진짜. 일단 첫 시즌, 사실 첫 시즌도 클럽이 풀 시즌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중간에 왔죠. 이거는 뭐 7시즌보다는 한 6.8, 6.5 시즌으로 가도 무방해요. 리그컵이랑 유로파리그 때 결승 갔었고 17-18 시즌에 레알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었고 맞아요. 18-19 시즌에 토트넘하고의 토트넘이랑. 챔스 결승 이때는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19-20 시즌 클럽 월드컵 결승전 크롤까지 포함이구나. 예. 이거 결승 간게. 플라멩고 꺾고 예. 그때 전 세계 최고의 예. 팀이 되었고 배지로 달았죠. 예. 그리고 21-22 올 시즌 리그컵, FA컵, 챔스까지 가게 되면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진출하게 되면 7시즌 동안 결승만 8개, 8번. 이게 위리겐 클럽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맞네요. 네. 딱 그냥 너무 위험이 돋는 기록들이라서 네. 그냥 타팀 팬들 입장에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진짜 요즘 현대축구 감독 노름이다라고 하는데 감독 노름이 맞다라는 거는 저는 클럽이 요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최근 3경기 무실점이고요. 이 기록 저 다음 이제 뉴캐슬전이 잘 못 쉬고 이제 바로 경기를 해야 돼서 이틀도 거의 못 쉬고 해야 돼요. 그쵸. 4월 30일 8시 반에 하죠. 네, 부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리그 우승 경쟁 끝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